안녕하세요. 피어봄 의원 서초 이수정 대표원장 정연아입니다. 저도 이제 실리프팅을 그래도 오랫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 환자분들마다 실리프팅의 지속 기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실리프팅의 이런 지속 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의 생각, 그리고 제가 이제 학회에 나가서 발표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아니면 책을 찾아보면서 얻게 됐던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부분을 잡아 올린다 그랬을 때 수술적인 방법,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이 가장 마취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살도 잃고 절개해서 해야 되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래된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면거상 수술을 이 실리프팅이 대신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면거상 수술은 제대로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10년, 그때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3년, 5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실리프팅 시장이 커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리프팅을 해보면 실제로 지속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마다 좀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한 3, 4개월 만에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제 초기에 시술을 받은 다음에 그때 느껴졌던 리프팅보다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기간이 짧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6에서 9개월 내지는 실의 종류나 또는 방법에 따라서 1년 이상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술을 했을 때 과연 이런 장기간의 지속 효과를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우리 얼굴은 상당히 한 목적적이라면 뭐냐면 이 둘레에 단단한 조직이 얼굴을 잡아주고 그 가운데 있는 조직들은 움직임이 많은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이 바깥쪽에 있는 조직들은 어느 정도 이 두뇌 그리고 중요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결합력이 좋은 그런 인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은 움직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점을 사용하는 거는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해라. 어디서? 움직임이 많이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고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외측 부분 중에서는 리프팅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두피 쪽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태깅, 그야말로 조직을 밑으로 뚫고 낚싯바늘 같이 걸어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들은 고전적으로 실리프팅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었던 사실인데, 사실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가 당기고 싶어하는 부위들이 되게 팔자 부위나 심부볼 또는 이 턱 라인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움직임이 많은 부위를 크로스하게 되기 때문에 치즈 와이어링 리프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입을 쫙 벌렸을 때 이 잡아당기고 있던 그런, 말하자면 가시, 코브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점을 활용하되 움직임이 많은 부위를 건너가는 것들은 위험하다. 또 한 가지, 우리 얼굴은 이 중안면 쪽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뼈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리프팅의 효과를 이 가로지르는 긴 라인이 계속해가지고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고정점을 활용하는 것들은 최근에 나온 리버스 방식, 즉 두피의 윗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 그러면 자, 고정점을 이렇게 위로 잡아준 상태에서 이 중안면부는 개별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눈가 옆에서 팔자 쪽으로 내리는 실은 그 부분에서만 짧게 몇 군데를 잡아주자. 그런데 우리가 I자형, 즉 실이 일자로만 들어갔을 때는 그 실이 지탱하는 힘이 상당히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 또는 표정을 크게 지었었다 그랬을 때는 이 실들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들을 어떻게든 이제 라인에서 플레인, 즉 선을 면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더니 그랬을 때는 밑으로 떨어지려는 힘을 위로 잡아 올리는 그런 능력이 꽤나 있더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종래에는 실을 이렇게 넣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서 끝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 라인을 다시 활용해서 이렇게 넣고 이쪽 밑으로 당기고 이렇게 놓고 당기고, 즉 무턱대고 잡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잡아 올렸던 선을 각도 30도 안쪽에서 다시 활용했을 때는 선을 면으로 만드는 효과가 더욱 우리가 기대하기가 쉽겠다. 이런 이론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되도록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고정점인 이 템포럴 파시아 이쪽을 활용하되 얼굴의 중안면 부위는 별도의 부위로 생각해서 따로 리프팅을 하고, 그리고 턱라인 쪽과 심부볼은 누구나 또 고민하시는 그런 리프팅 부위인데 이 부분은 귀 뒤쪽의 이 단단한 파시아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부위로 개별적인 벡터를 활용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는 시술 효과를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어떤 입증된 에비던스,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들이 원장님 잠시만요. 네.